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내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대회를 취소나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쿄상공리서치가 7에서 8월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 3,327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7월로 이미 1년 미루어진 대회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취소를 뽑은 곳이 30.7%로 가장 많고 22.4%는 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내년 여름 개최를 원한다는 응답은 22.3%에 머물렀다. 또 19.3%는 관중석을 띄엄띄엄 배치해 개최하는 안을 지지했고 5.3%는 무관중으로라도 열어야 한다고 답변해 전체적으로 개최를 희망하는 응답이 과반에 미달했다. 취소나 연기, 무관중 개최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56.7%인 1,836개사가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1,491개사 가운데는 78.5%가 악영향이 크다고 대답했다. 악영향에 대해선 거래처 매출이 줄어 자사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을 것 등을 거론한 응답이 많았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올림픽 개최로 인한 직접적인 수요 유발 효과가 도쿄에 북한에도 2조 엔에 달할 것이라며 대회 취소 등이 결정될 경우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4일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내년 올림픽을 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도쿄도 대회조직위원회 등 석자가 참여하는 이 회의체는 앞으로 4차례 모임을 더 열어 출입국 관리, 검사, 의료체제, 대회장 운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연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입국 후 14일간의 대기를 선수단에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니클로 회장의 독설 이대로라면 일본 망한다. 농담 아니다. 기업과 개인들이 할 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다. 자식, 손자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얘기다. 평소에도 일본 사회에 대한 쓴소리로 유명한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이 이번엔 아베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유니클로, 지유 등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는 니케이 비즈니스 최근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조업 공장의 국내 복귀, 산업보호 등을 하려고 하지만 실행할 돈이 일본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현 상황을 물러설 곳이 없는 최악으로 규정했다. 야나이 회장은 국제관계만 생각해보면 러시아, 한국, 북한, 중국에 둘러싸여있고 동맹국 미국도 대통령이 저 상태인데 너무 맞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 구축이 일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중국과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안보면에서 미국과 동맹국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과잉 동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리밸런스를 하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으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란 질문엔 신념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니클로는 전체 2234개 매장 중 33%가량인 745개 매장을 중국 본토에서 운영 중이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중 팩스에 의존하는 확진자 관리 시스템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도쿄만 하더라도 도쿄도청에 있는 팩스 이대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검사 후 통계 처리까지 통상 3일이 걸린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 일본 정부에서 정보 이론화를 위해 호시스란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야나이 회장은 기술적으로는 금방 가능한 얘기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정보화를 하려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관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을 내각에서 들어주면서 이렇게 됐다며 손 닦고 사람만을 중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내각에서 내각 인사국을 설치해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을 겨냥한 얘기다. 그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인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나이 회장은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또 정치도 망가진다며 정치와 경제는 하나인 만큼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야나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패션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더 이상 번화가의 대형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 습관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나 주거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업사이징 해나갈 요소가 없다 보니 다운사이징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가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며 모두가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변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타성대로 했다가는 진짜 무너질 것인가, 사업을 접을 것인가, 다른 기업에 팔릴 것인가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패스트리테일은 올해의 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와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세미사일 방어 전략연내 결론 퇴임 전 발표할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퇴임 전에 재임 중 완성하지 못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연내에 매듭 짓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은 5일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미사일 저지 안보 정책의 새로운 방침에 관한 결론을 연내에 낸다고 명기한 담화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상 대체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미국산 이지스 어쇼이기 도입을 결정하고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 등의 배치를 추진하다가 지난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갑자기 배치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이지스 어쇼 대체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하나로 느닷없이 위헌 소지가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거론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 탄도미사일 발사기지 등 적의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이어받아 미사일 방어검토팀을 가동해 상대 영역 안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미사일 방어 전략을 마련해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자, 즐거운 라디오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일본 국민 2만 명이 모여서 더 이상 아베는 안 된다 시위 폭발, 일본 민심 제대로 터진 상황,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이 아니다 공식 인증되면서 발칵 뒤집어진 일본,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4달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의 이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선언한 상태에서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일지 아니면 극적으로 타협해서 연장이 이루어질지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이 문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병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시켰는데요. 이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협정 종료로 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주도하에서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이 커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 안보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협력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협정이었죠. 이 지소미아가 무서운 것이 군사 정보 교류, 대북 정보에 관한 정보 교류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 군사 기술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군사 관련 장비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혹은 비슷한 협정 보호 대상으로 묶인 기술을 한국이 차후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브레이크를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소미아는 추후 악사아로 불리는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으로 진행되는 징검다리 단계의 협상인데 이게 원래는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한일이 군사협정을 맺을 때 이 악사까지 함께 맺을 뻔했었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서 우선 지소미아만 선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악사까지 체결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본이 한반도의 유사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막대화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손 놓고만 지켜볼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과 다시 이야기를 해서 군사적인 협정을 맺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형태의 협상이 다시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3국이 대등한 관계에서의 군사적 동맹이 이루어져야지 일본을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한국이 일본에 종속되는 형태의 동맹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이번 위기와 논란의 상황을 추후 좋은 쪽으로 재협상할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일본 헌법을 공포한 지 73주년을 맞은 오늘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포함한 일본 각지에서 아베에 대한 반대 집회가 대대적으로 개최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전국적으로 2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서 현재 아베 내각의 행태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나왔던 주요 의제는 아베의 개헌 발의를 반드시 저지하자, 아베가 개헌을 시도하는 평화헌법을 이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지 말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의 조항상으로는 일본은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베는 최근 들어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정말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 참의원 선거 이후로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정치적 사상을 교류하는 극우 인사들로 관료직을 완전히 물갈이시킨 데에 이어서 2020년에 새롭게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그 탐욕적인 모습을 직접 언론에서 보여주는 등 최근 개헌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베의 수족과 같은 집권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은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을 돌며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개헌의 타당성, 이 개헌에 대한 홍보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개헌 반대 집회에 참석한 2만 명 이상의 일본 시민들은 이 공통적으로 아베의 개헌 구상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안보 문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강하게 우려하였습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에서도 대략 1만 2천 명의 인구가 오기마치 공원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구조, 개헌, 전면 스톱의 문구가 쓰인 선전물이 등장했고 이 참가자들은 개헌 발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베가 노리는 것은 이 평화헌법 구조 개정,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많은데요. 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 지난 9월 일본을 관통한 태풍 14호 파사이로 인해서 지바,
도쿄도 등의 대략 100만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이 재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이 전력 복구를 좀 지연시켰다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도쿄 전력은 당시 한 2, 3일 정도면 전면 복구가 될 것이라고 처음에 공지를 내렸다가 이 지속적으로 복구 가능한 날짜를 미뤘고 마지막에는 향후 2주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복구를 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재해 상황이 오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 자위대를 전면 투입시키는 등의 복구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명백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당 시기에 아베는 개각에 몰두하던 시기로 사실상 정전의 피해를 보는 자국 국민들은 분명히 뒷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복구 작업 지연의 배경에는 긴급조치법을 헌법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긴급조치법은 아베